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신라 설화를 바탕으로 하되 기록이 침묵한 장면에는 상상력을 더해 구성한 신라 설화입니다. 영장 하늘을 보는 나라. 경주 월성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덕망공주. 진평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 훗날 신라 제27대 왕이 될 선덕여왕이었습니다. 덕망공주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꽃보다 별을 더 좋아하신다. 덕만에게 별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말없이 보여주는 글자 같았습니다. 봄 별이 뜨면 농부들은 씨를 뿌릴 준비를 했고 여름별이 깊어지면 장마와 물기를 걱정했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으면 국경의 병사들은 더 차가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덕만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땅과 떨어져 있지 않다. 별을 읽는다는 것은 백성의 삶을 읽는 일이다. 그 생각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아버지 진평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 안팎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의 국경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어느 밤 덕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덕만아, 너는 하늘을 오래 본다 하였지? 예, 아바마마. 별은 말이 없지만 때를 알려줍니다. 진평왕은 오래도록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신라는 칼만으로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하늘을 읽고 때를 읽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날 이후 월성 깊은 곳에는 작은 비밀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왕실 서고였지만 그 안에서는 역법과 별자리, 기후와 농사의 때를 연구했습니다. 그곳을 조용히 천문기술청이라 불렀습니다. 일장 별을 읽는 젊은이. 천문기술청에는 여러 학자와 기록관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젊은 연구자 월명이었습니다. 달빛처럼 밝은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 그는 귀족 집안의 자식이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하늘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월명은 별자리의 위치를 외웠고 달에 차고 기우는 시간을 기록했으며 비가 오기 전 바람의 냄새와 별빛의 흔들림까지 살폈습니다. 주역과 역법, 당나라의 천문제도, 서역 상인들이 전한 별자리 이야기도 두루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듣는 자다. 어느 날 밤 덕만은 천문기술청 마당에서 월명을 만났습니다. 월명은 기다란 나무 막대를 땅에 세우고 그림자의 길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의 길을 알면 계절을 알고 계절을 알면 농사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별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별은 먼 길을 알려줍니다. 배가 가야 할 길, 병사가 움직일 때, 왕이 조심해야 할 밤을 알려줍니다. 덕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별을 두려워합니까? 월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을 두려워하는 것은 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면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 말이 덕만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토론했습니다. 주역의 괴와 별자리의 변화, 달빛과 물때, 계절과 농사, 천문과 정치. 월명이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하늘은 왕에게 권위를 주기도 하지만 잘못 읽으면 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왕은 하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월명은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왕은 하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늘 아래 사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덕만은 그 말을 들으며 월명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천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통해 사람을 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장 진평왕의 죽음과 흔들리는 왕자. 동쪽의 별 하나의 빛이 약해졌습니다. 진평왕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궁궐 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실과 진골 귀족들은 술렁였습니다. 공주마마가 왕위에 오른다는 말인가? 신라가 아무리 위태롭다 하나 어찌 여인을 왕으로 세우겠는가? 백제와 고구려가 알면 비웃을 것이다. 덕만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진평왕은 마지막으로 덕만을 불렀습니다. 너는 왕이 되는 것이 두려운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숨기지 마라. 두려움을 모르는 왕은 백성을 다치게 한다. 진평왕은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별을 오래 보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아라. 별은 멀리 있지만 백성의 눈물은 가까이 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하늘을 읽으려 했고 사람을 알려 했다. 그것이면 왕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을 남기고 진평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곧 정치의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덕만공주를 왕으로 세우려는 세력과 여왕의 즉위를 반대하는 진골 귀족들이 맞섰습니다. 그 중심에 비담이 있었습니다. 비담은 회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하늘도 음양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인이 왕좌에 오르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유신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필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지혜와 결단입니다. 김춘추도 말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왕실의 정통을 이을 뿐입니다. 지금 신라에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마침내 덕만은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관은 영광보다 무거웠습니다. 삼장 당나라 천문가와 서역 출신 천문관. 선덕여왕이 즉위한 뒤 당에서 찾아온 사신. 이순풍은 천문과 역법의 밝은 젊은 학자로 별의 움직임과 하늘의 징조를 정치와 연결해 해석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서역 출신 천문관 스테파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깊었습니다. 이순풍은 예를 갖추었지만 말끝에 은근한 오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라의 새 왕께서 하늘의 뜻을 잘 받드신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운행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나라에는 오랜 역법과 관측 제도가 있습니다.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여왕이 어찌 하늘을 읽겠는가? 비담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선덕여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의 역법이 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나라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라의 만백성 머리 위에도 있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려는 것은 남의 나라와 지식을 겨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의 때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스테파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왕은 하늘을 권위로만 보지 않는다. 백성의 삶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담은 속삭였습니다. 말은 아름답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별이 아니라 칼이다. 그 말은 곧 조정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장 백성의 하늘. 즉위 초 선덕여왕은 먼저 민심을 살피려 했습니다. 전쟁의 그늘은 깊었고 백성의 삶은 흔들렸습니다.
가뭄이 들면 굶주림이 왔고 장마가 길면 논밭이 무너졌습니다. 국경의 전쟁보다 백성에게 더 무서운 것은 내일 먹을 곡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하늘을 본다는 것은 상서로운 징조만 찾는 일이 아니다. 백성이 씨 뿌릴 때를 알고 물을 가둘 때를 알고 세금을 거둘 때를 조심하는 일이다. 그녀는 관원을 보내 백성을 구휼하게 하고 조세를 덜어 민심을 수습했습니다. 천문기술청에도 엄밀히 명했습니다. 하늘의 변화를 기록하라. 별과 달, 해의 움직임을 살피고 계절과 바람의 변화를 함께 적어라. 농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천문은 궁궐의 장식일 뿐이다. 월명은 그 명을 받들었습니다. 밤마다 별을 기록하고 낮에는 해 그림자의 길이를 살폈습니다. 바람의 방향, 새의 움직임, 강물의 높이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고 천문기술청의 선반은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월명이 선덕 여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기록이 흩어져 있으면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바람과 그림자와 별빛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만들고자 하느냐?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는 곳, 별을 관찰하는 데입니다. 첨성대라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선덕 여왕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첨성대. 별을 바라보는데. 그 이름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나라의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장 반대파의 밤. 첨성대를 세우겠다는 말이 조정에 퍼지자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비담을 중심으로 한 진골 귀족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돌탑을 세운다고? 백제와 고구려가 국경을 넘보는데 별을 보는 데가 무슨 소용인가? 비담은 한밤중 저택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의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돌은 돌일 뿐이다.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왕이 별을 보아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정하려 한다. 첨성대는 여왕의 신성을 꾸미는 탑이다. 선덕 여왕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월명이 말했습니다. 전하, 이 일을 멈추셔도 됩니다. 첨성대 때문에 왕권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덕 여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더 세워야 한다. 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하늘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월명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덕망공주는 이제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밤을 밝히려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6장 첨성대의 자리. 첨성대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두고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궁궐 깊숙한 곳에 세우자고 했습니다. 왕실만이 하늘을 읽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덕 여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은 궁궐 안에만 있지 않다. 백성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라. 월명은 월성 가까운 들판을 살폈습니다. 하늘이 넓게 보이고 별의 움직임을 오래 따라 볼 수 있었습니다. 왕실과도 가깝고 백성의 길과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곳이면 하늘을 보고 땅을 잇고 왕실과 백성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덕 여왕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월성의 불빛은 멀리 보였고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우자. 이대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신라가 하늘을 읽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월성 일대에 단단한 화강암들이 하나씩 모였습니다.
돌을 운반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이른 새벽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장인들은 돌을 다듬고 학자들은 수를 헤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돌 하나하나가 별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 같다. 월명은 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은 무겁지만 뜻은 하늘로 올라간다. 선덕 여왕은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살폈습니다. 어느 늙은 석공이 말했습니다. 전하, 이 화강암은 오래 버틸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겠느냐? 저희보다 오래, 우리 손자보다 오래 수천 년을 버틸 것입니다. 선덕 여왕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후대에게도 묻겠구나. 너희는 하늘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고. 7장 월명의 마음. 첨성대가 높아질수록 월명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선덕 여왕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를 연모했습니다. 어느 밤 두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첨성대 곁에 섰습니다. 월명 그대는 나를 원망하느냐?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덕만이었을 때 나는 그대와 별을 이야기했다. 선덕이 된 뒤에는 그대에게 명령만 하고 있구나. 월명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공주마마였던 분은 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별빛 아래 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월명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떤 사랑은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선덕 여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별처럼 가까워 보였지만 손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 밤 이후 월명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첨성대의 돌 속에 묻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자신의 외로움을 나라의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8장 어두운 별. 첨성대가 거의 완성될 무렵 국경에서 급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백제군이 신라의 서쪽 변경을 위협하고 고구려도 당항성 쪽을 노린다는 보고였습니다. 비담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본다고 적이 물러갑니까? 돌을 쌓는 동안 국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풍도 말했습니다. 하늘의 질서는 강한 나라가 읽는 법입니다. 신라는 먼저 당의 역법을 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선덕 여왕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유신을 암량주 군주로 보내 방어를 강화하라. 김춘추는 외교 문서를 준비하라. 당과의 관계를 살피되 신라의 자주성을 잃지 말라. 비담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첨성대 공사는 중단하실 것입니까? 아니다. 전쟁이 온다고 하늘 보기를 멈추면 우리는 매번 두려움에 끌려다닐 것이다. 국경은 장수가 지키고 백성의 때는 하늘을 살피는 자가 지킨다. 그날 밤 월명은 하늘 한쪽에 붉은 기운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선덕 여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하늘이 경고합니다. 그러나 경고는 멸망의 말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준비하겠다. 하늘이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는 것이라 믿겠다. 그녀는 군량을 점검하고 농사 시기를 살피게 했으며 백성들의 세금과 부역을 조절했습니다. 하늘의 징조는 두려움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대비하게 하는 정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9장 첨성대가 완성되던 밤. 마침내 첨성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월성 가까운 들판에 우뚝 선 첨성대는 높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하늘과 가까워 보였습니다. 장인들은 손을 모았고 학자들은 기록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도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과 반대파 신하들도 왔습니다. 순풍과 스테파노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풍이 첨성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작군요. 스테파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작은 것이 오래 남을 때도 있습니다. 선덕 여왕은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기만 하던 마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는 것이다. 별은 왕만의 것이 아니며 농부의 것이고 병사의 것이고 길 떠나는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월명이 첨성대 안으로 올라가 하늘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외쳤습니다. 북두가 또렷합니다. 구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별빛이 첨성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별이 열렸다. 하늘이 여왕을 받아들였다. 비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덕 여왕은 승리의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도했습니다. 이 첨성대가 신라의 밤을 조금 덜 두렵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장별을 백성에게 열다. 첨성대가 완성된 뒤 선덕 여왕은 천문기술청에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하늘의 기록을 궁궐 안에만 두지 말라. 농사의 때와 기후의 변화는 지방 관리들에게 알려라. 백성이 하늘의 변화를 삶에 쓸 수 있게 하라. 월명은 관측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별의 움직임과 절기, 해, 그림자의 길이, 가뭄의 징조를 함께 적었습니다. 첨성대는 단지 별을 보는 탑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땅의 삶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궁궐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들판으로 나갔을 때 비로소 힘을 가졌습니다. 농부들은 말했습니다. 올해는 씨 뿌릴 때를 놓치지 않겠다.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도 백성의 형편과 하늘의 때를 함께 살피겠다. 병사들은 말했습니다. 별을 보고 밤길을 잃지 않겠다. 선덕 여왕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늘을 왕권의 장식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지키는 도구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담은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돌탑 하나가 여왕의 권위를 세우는구나.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돌탑이 아니라 백성의 믿음이 권위를 세운 것입니다. 김춘추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왕께서는 하늘을 독점하지 않고 백성에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 말은 훗날 신라가 더 큰 나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1장 비담의 그림자와 여왕의 빛. 선덕 여왕은 별만 바라본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압박이 거세지자 화랑도 교육에 힘을 쏟고 군사 조직을 다잡았습니다. 김춘추에게는 외교의 길을, 김유신에게는 전쟁을 감당할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훗날 신라가 삼국 통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문무왕 한 사람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는 혼란한 시대를 버티며 사람을 키우고 제도를 다지고 나라의 중심을 세운 선덕 여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칼을 든 정복자는 아니었지만 통일 신라의 길을 열어준 별을 읽는 여왕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신라의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비담은 결국 더 큰 야심을 품고 말했습니다. 여왕이 정치를 잘못하니 하늘도 노할 것이다. 어느 밤 그녀는 병든 몸을 이끌고 첨성대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월명이 곁에 있었습니다. 전하, 몸이 불편해 보이십니다.
선덕 여왕은 첨성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월명 내가 진정 읽어야 했던 것은 그대의 마음도 내 외로움도 아니었다. 백성의 밤이었다. 전하께서는 이미 그 밤을 밝히셨습니다. 그날 밤 별빛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선덕 여왕이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믿은 사람들, 세운 상징들, 열어둔 하늘은 신라의 다음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12장 별을 읽는 여왕. 세월은 왕도, 신하도, 반대파도, 당나라 천문가도, 동로마의 천문관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첨성대는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위로 별이 뜹니다. 달빛이 돌 사이에 스며들고 바람이 오래된 시간을 흔듭니다. 사람들은 첨성대를 보며 묻습니다. 정말 저곳에서 별을 보았을까? 정말 선덕 여왕은 하늘의 뜻을 읽었을까? 저 돌의 수와 단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역사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말합니다. 그 옛날 여왕이라는 이유로 흔들리던 왕이 있었다고. 그 왕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칼을 먼저 들지 않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고. 그리고 그 하늘을 백성에게 열어주었다고. 첨성대는 별을 보는 데였고 동시에 마음을 세우는 데였습니다. 농사의 때를 살피는 과학의 자리였고 여왕의 권위를 세우는 정치의 자리였으며 신라가 하늘과 땅을 함께 읽으려 했던 지혜의 자리였습니다. 월명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풍의 조롱도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스테파노가 바라본 서역의 별도 신라의 밤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비담의 반대도 세월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선덕 여왕은 남았습니다. 별을 읽는 여왕.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땅의 백성을 잊지 않은 왕. 외로운 왕좌에 앉았지만 밤하늘을 백성의 길로 바꾸려 한 왕. 그리고 설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첨성대가 완성된 뒤 어느 봄밤 선덕 여왕은 홀로 그 앞에 섰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들판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월명이 멀리서 물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선덕 여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별이 아니라 사람을 읽었다. 백성이 웃을 때 하늘도 밝아지는구나.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녀를 별을 읽는 여왕 신라의 밤을 행복한 빛으로 물들인 선덕 여왕이라고. 다음 노래를 듣고 오늘 설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성의 밤이 깊어 별빛 차갑고 턱만의 눈동자 하늘을 여네. 여인의 왕좌라 비웃어도 바람처럼 궁궐 흔들려도 그녀는 별 아래 백성을 보내. 하늘은 왕만의 것이 아니니 농부의 들에도 별은 뜨리라. 별빛 가득한 첨성대
진실과 꿈을 밝혀가네. 피담 그림자 칼처럼 서고 당나라 순풍 조롱 던져도 스테파노 먼 별 바라보며 작은 나라 큰 꿈을 보았네. 별은 침묵하나 진실은 빛나네. 하늘은 왕만의 것이 아니니 농부의 들에도 별은 뜨리라. 별빛 가득한 첨성대 위에서 진실과 희망을 밝혀가네. 올라라 올라라 첨성대여 올라 백성의 계절 밝혀주어라. 불어라 불어라 새벽바람 전쟁 지나 침시 뿌려라. 하늘은 왕만의 것이 아니니 농부의 들에도 별은 뜨리라. 별빛 가득한 첨성대 위에서 진실과 희망을 밝혀가네. 구름 거치고 북두 별빛 내리니 여왕 웃으며 하늘에 묻네. 백성 웃으면 별도 빛난다. 신라 밤 밝힌